오늘은 평형 킥의 다리를 모으는 방식에 따른 효과적인 킥의 방향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확인해 보면 1번 선수와 2번 선수의 다리를 모으는 동작과 킥을 차는 동작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선수는 다리를 엉덩이 방향으로 당겨 모았을 때 무릎과 발의 위치가 거의 같은 넓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선수의 경우는 다리가 모아졌을 때 무릎의 넓이는 넓지만 발의 넓이는 무릎보다 상당히 좁게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선수의 경우는 다리가 그다지 좁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리를 그다지 밖으로 돌려차지 않고 발을 곧바로 뒤로 밀어서 모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선수의 경우는 발의 넓이가 좁게 모아졌기 때문에 발을 바깥 방향으로 많이 돌려서 킥을 차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바깥 방향으로 돌려 차다 보니 생각보다 무릎에 무리가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선수의 경우는 무릎의 유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미루어 차라리 다리를 당겨 모을 때 무릎보다 발을 바깥쪽으로 모아서 바로 차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선수들에 따라서 무릎을 안으로 넣으면서 발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모으려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릎을 회전시키는 능력으로 볼 때 이 선수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 가지 더 남자 선수들의 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선수의 경우는 다리를 모으는 동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무릎의 넓이보다 발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선수의 경우는 무릎 넓이보다 발의 간격이 조금 더 좁은 형태의 리카버리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선수의 경우는 킥을 거의 직선으로 뒤로 차고 있는 반면에 1번 선수의 경우는 처음에 모은 자세에서 무릎을 더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킥을 아주 넓게 차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킥을 차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킥을 차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앞으로 어떤 방식의 훈련을 해야 하고 내가 가진 조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수의 경우는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이 좋은 편이어서 다리를 모았을 때 무릎도 적당하게 벌어져 있고 발도 무릎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킥을 차기 시작하면서도 무릎은 더 벌어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면서 무릎을 축으로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킥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찬 이후에 다리를 곧게 펴고 발을 서로 모을 때도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발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저항을 줄이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 힘을 빼고 다리를 모음으로 해서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선수로서는 이것이 최선일 수 있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킥을 차면서 단 한 가지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킥을 차면서 다리를 넓게 벌릴 것이 아니라 킥을 거의 직선으로 차면서 킥을 차고 다리가 완전히 펴지는 순간과 다리를 서로 마주 붙이는 시간을 맞추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를 차고 난 이후에 쓸데없이 힘을 빼고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모으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킥의 폭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풀 동작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스트로크율도 조금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킥을 하는 것이 풀의 폭도 줄어들기는 하지만 쓸데없는 저항을 만들 수도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 선수의 경우는 무릎을 벌리는 폭도 좁지만 다리를 모았을 때도 무릎과 같은 폭이거나 약간 좁은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킥을 찰 때도 무릎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로만 바깥쪽으로 돌려서 킥을 차고 있습니다. 다리를 모으는 동작이 좁다고 해서 킥을 찰 때 크게 휘돌려 찬다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때 과도한 발의 회전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속도가 상당히 많게 될 텐데, 이 동작을 빠르고 작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릎의 유연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릎을 더 벌리면 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무릎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서 발을 무릎보다 바깥쪽으로 돌리지 못하는데 굳이 넓게 돌리면서 조금의 추진력을 더 얻어보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그렇게 돌린다고 해서 추진력이 더 나온다는 보장도 크게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의 경우는 무릎은 조금 많이 벌어지면서 의외로 발은 거의 엉덩이에 붙이는 정도밖에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무릎보다 발이 더 좁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킥을 차면서 발을 생각보다 많이 휘돌리면서 차고 있습니다. 발을 가깝게 모으면 할 수 없이 휘돌려 차야만 제대로 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발목의 유연성과 발의 모양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선수의 킥은 그다지 효율적이지만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릎은 많이 벌어지고 발은 좁게 모아지면서 킥을 찰 때도 크게 휘돌려 참으로 인해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다리가 완전히 펴진 이후에도 힘을 주어서 다리를 서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힘을 따로 또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경우도 다리를 차면서 휘둘리는 것은 당연하고 괜찮은 것이지만, 킥을 차면서 다리가 완전히 펴짐과 동시에 발이 모아지면 쓸데없이 다리를 모으는데 힘을 따로 쓸 필요가 없을 뿐더러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선수의 경우는 무릎도 상당히 좁게 벌리지만 양발의 넓이도 무릎 정도만 벌려서 킥을 차고 있습니다. 특히나 킥을 찰 때도 양발이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서 킥을 거의 일직선으로 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킥을 차고 다리가 뻗어진 상태에서도 확실하게 힘을 빼서 빠르게 다리를 모으면서 저항을 빠르게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풀도 아주 작고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평형 킥을 차기 위해 다리를 모으는 방법은 대체로 이 영상과 같이 3-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큰 범주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킥을 차기 위해 모으는 동작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리를 넓게 모으거나 좁게 모으거나 또는 다리를 휘돌려 차거나
거의 직선으로 차고 나와 상관없이 다리를 차고 난 이후에 펴서 모을 때는 킥의 차기를 끝냄과 동시에 다리가 뻗어지면서 발이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다리를 차는 동작과 양발을 서로 펴서 모으는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즉,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의 선수와 같이 킥을 차면서 다리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의 선수와 같이 킥을 차고 난 이후에 다리가 벌어져서 있어서 다시 붙이는 동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붙이는 동작은 추진력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